마음먹기 달려있어요. 저도 시원하다 생각하고 그 여름에 더울 때 생각해서 아 시원하다 하니까 편해. 하여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더군다나 일찍 와주셨는데 감사해요. 사무총장은 어르신들 이렇게 보는 게 행복이에요. 하여튼 오늘 건강하시라고 제가 인사 정중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만 하시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야, 근데 박수는 치면 칠수록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박수 치세요. 그러면은 강의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본인도 기분 좋고 함께 가는 길이니까. 정말로 귀중한 시간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셨으니까 명감사지요. 우리 총재님께서 하여튼 우리 서성의 총재님 앞으로 모실 텐데 어떻게 모신다고요? 정중하니 함성과 더불어 박수를 힘차게 치자 이겁니다. 네, 건강 지키고 우리 총재님 또 어우 좋아 이렇게 해서 강의 그냥 신바람 나게 강의하실 수 있도록 모셔보겠습니다. 효충의 최고의 리더 서성의 총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우리 총재님은 볼 때마다 마우라 패션이 너무 멋있습니다. 아유, 칭찬을 이렇게 잘해주세요. 진짜 색깔도 이쁘게 뜨네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지? 대안입니다. 흔히 옛부터 전해오는 말씀은 대한이 소한네 집에 왔다가 얼어 죽고 소한이 준 거예요? 대한이 더 준 거예요? 대안이 춘데 소환도 못지않게 춥다 해서 하는 말 같아. 근데 예. 금년에는 어쨌든 대안이 지금 더 춥네요. 예, 금년에는 대한이 대한값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엊그제는 또 눈도 이렇게 내리는데 혹시 눈이 온도계로 따지면 몇 도인가 아시는 분 계셔요? 영하 4도? 영하 4도. 아주 과학적이시네요. 또 혹시 눈이 몇 도나 되나 아시는 분? 저도 몰랐는데 엊그제 그 길거리에 젊은 여자들이 가면서 눈이 오도다 그런 시처럼 그 시귀를 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분한테 아니 눈이 5도입니까? 그랬더니 5도라는 거예요. 5도다. 아 그래서 아 눈은 5도인가 보다. 영상 5도. 눈이 5도다라고 시귀를 읽는데 사실은 그 말을 해석을 달리 해가지고 제가 듣기를 아 눈은 영상 5도가 돼서 내려오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넌센스 퀴즈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눈은 사실 온도계로 재면 영하 2, 3도 되겠죠. 예. 그런데 흔히 사회 사람들이 야 눈이 5도다. 그럼 얼핏 들으면 눈은 5도인 줄 알죠. 썰렁하죠? 아니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아무튼 날씨가 대한 추위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제 아무튼 모든 것이 법도에 맞도록 소한보다 대한이 더 춥지 않은 이런 시대를 벗어나서 말값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영리적으로 따지면 여기 계신 고명하신 분 계신데 지난해 12월 8일
그날부터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때가 기운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때로 느껴지고 있는데, 마침 금년 대안은 대안값을,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안 추위도 추위지만 요즘에는 세상이 하수상하야 그야말로 마음이 대안 못지않게 썰렁해지고 추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런 세월을 아직도 보내는데, 지금 드린 말씀처럼 이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정의가 살아가기 위한 그런 작업이 하느님 뜻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고달픈 세월을 살지만 틀림없이 새봄과 더불어 새로운 기운이,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기운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매우 추운 날씨에 이렇게 현장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동영상을 보고서 우리 뜻을 익혀보는 그런 분들 또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명강사님들께서 우리 새마음 정신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실로 명강사가 아니고 땜질하는 강사 부족할 때 그 칸을 메꾸는 그런 땜방하는 역할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 이 땜방이 바르게 되나 안 되나 좀 잘 살피셔서 끝나는 대로 좀 자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고드린 말씀은 뭐였죠? 오늘 강의 주제가 어디서 처음 왔어? 이걸로. 제 때는 판서를 아주 딱딱한 목재로 된 그런 칠판에 판서를 해버릇해가지고, 이런 판서를 하다 보면 자꾸 흔들려가지고 미끄러지고 해가지고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잘 쓰지도 못하는 글씨를 흔들리는 판에다 쓰려니까 잘 안 되는군요. 태풍이 불 때 나무 관리, 건물 관리를 위해서 힘쓸 일이 지붕도 덮고 나무 기둥도 세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를 다지는 게 가장 현명하죠? 뿌리. 그렇습니다. 그 나무의 근본이 되는 뿌리를 가서 넘어지지 않도록 다지는 일, 이것이 중요하죠.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자기 뿌리를 찾아서 뿌리를 다지는 일, 뿌리 찾기를 하는 일, 뿌리 교육을 하는 일이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이런 시대의 흐름이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시대일수록 훌륭한 정치가는 무엇을 힘썼느냐? 그동안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 통일을 이루었던 무슨 통일신라 시대라든지 고려 초기라든지 역사에 긴박하고 위험한 시기가 올 때마다 뿌리 교육을 철저히 했죠. 통일신라 시대 역시 그렇고 고려가 삼국을 통일할 때도 그랬고 조선이 개창을 할 때도 그랬고 세계 역사를 볼 때도 크게 세상이 흔들릴 때일수록 뿌리 다지기를 하는 정치 지도자가 현명한 지도자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우 혼란하고 갈등이 깊어지는 이 시대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다면 반드시 우리 국민정신, 조상 찾기 이런 뿌리 다지기는 일을 하시는 분이 통치를 잘하는 현명한 지도자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 사회는 그런 쪽에서 너무나 길이 멀어진 그런 일을 하기에 제가 불안하고 앞날이 예측이 안 되고 이런 현상을 겪는데 저야말로 이제 새마음 교육을 한다고 하는 처지에서 지금 실로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 민족의 뿌리 찾기. 그랬을 때 앞으로 이 갈라진 국토도 통합하는데 지름길이 될 것이고 우리 민족들이 야 이거 희망적이다.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이 잘 다져질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흔히 교육함에 있어서도 그저 아들 내 자식 공부 잘하라고 영양제를 먹이고 뭐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그거보다도 사실은 자기의 뿌리 성실을 다져가는 이런 것들 또는 효정신을 효우, 효애, 효제정신 이런 정신을 다져갈 때 그 인성이 함양된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새마을 교육과 더불어 우리 역사 바로잡기 특히 우리 집계 한민족의 뿌리가 무엇이었느냐 그와 더불어 이제 세계가 일가되고 세계가 한 집안이 되고 세계 민족이 한 민족이 되고 지구촌이 한 집으로 되어가는 이런 과도기를 맞이해서 저는 뿌리 역사가 무엇이었나 인류는 어디서 탄생해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번성한 것인가 이런 근본을 다질 때 앞으로 펼쳐지는 역사의 줄거리가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사, 근본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식에게 성실을 가르치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 역사의 선대 학자들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게 있죠. 역사를 가르치는 자기 나라의 역사, 가문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마치 자식을 낳아서 성을 가르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게 바로 뿌리의 중요성을 갈파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민족의 뿌리, 우리 한민족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 뿌리 정신. 그래 특히 우리는 역사책이라고 정사로 써있는 삼국유사 김부식이라는 분이 써놓은 삼국유사와
또 스님 이련이라고 하는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정사로서 고려 충렬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쓴 삼국사기가 있었고, 성이련이라고 하는 분께서 하나의 이야기 야사처럼 쓰신 삼국유사가 있었는데, 그 전에 우리 역사를 많이 날조하고 특히 진시황 시절에 모든 동이족의 역사를 전부 분서갱유까지 책도 불살라버리고 그 사실을 아는 선비들을 모두 무덤에다가 묻어버린 생매장한 그런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순수한 훌륭한 그 역사는 단절돼 버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때가 돼서 1900년도 우주 대변환의 시대가 되면서 여기 한경대전이라고 하는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뿌리를 찾아놓은 책인데, 이 책은 세계 철학계에 아주 명망 있는 세계 역사 철학의 석학으로 등재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한경대전이다. 이게 이제 책 제목을 먼저 잘 살펴야 되는데, 한경대전이다. 지난 시간에 천부경을 말씀드릴 때 환단고기 할 때 환은 하늘광명을 뜻하는 글자가 발글관 구설환이 되고, 단자 박달나무단한 이 단자는 지광명 땅의 광명을 나타내는 글자이고, 여기 저 한민족 대한민국 할 때 저 한자는 인광명 사람이 빛을 품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환단한, 그래서 이 한자는 바로 인광명, 천지인 중에서 천광명, 지광명, 인광명 할 때 인광명이 바로 천지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바로 천지의 열매, 하늘과 땅의 열매는 사람이다. 하느님은 작용을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늘 땅 인간 사회를 개벽을 해가지고 이화세계를 만드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서 이 책이 때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인류 세계 그 역사 인류의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이것은 임균택 박사라고 중국에서 더 유명한 박사인데 7만여 권의 경서, 사서 3경, 사서 7경이라고 하죠. 사서 7경, 불경, 유경 포함해서 7만여 권의 고전을 탐독하시고서 우리 진실된 역사를 심은 산해경이라든지 죽서기년이라고 하는 우리 고대 역사책, 또 그 박재상이 쓴 무슨 제주 박재상이라고 하는 분이 쓴 부도지, 산해경, 죽서기년 이런 최고의 고서들을 탐독해가지고 뽑아낸 책인데, 오늘날 보면 제가 배운 헛된 역사 공부하고는 질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아까도 잠깐 몽고조선 이런 조선이 몽고조선, 고려조선, 신라조선 이런 용어가 쓰여 있어요.
이것이 우리 고서에 나타난 조선은 우리가 배운 역사 여러 나라에 이시조선 하듯이 몽고조선 이런 조선이 붙는데 이 몽고라는 나라가 오늘날 몽고인들이 우리는 한국으로 편입해서 살겠다 그런 거 신문기사에 나오죠. 예. 우리 땅 그게 우리 민족들이요. 우리 땅 우리 민족. 역사를 잘 읽으면 우리 땅 우리. 그래서 지금 세계 여러 처처에서 우리는 한국에 편입하고 한국민하고 협조해서 살겠다. 이것은 지금 역사의 세계 역사의 우주 역사의 열매를 맺는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 원뿌리를 찾는 기가 발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게 옳은 거다. 지금 삼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가 이 우리 한반도에는 없었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것이 우리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 있어요. 중국 현재 중국이. 중국 땅도 전부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뺏기고 날조된 역사를 배웠는데 이것이 이제 뒤집어지는 때가 돼서 근본이 나타나는 때가 돼서 이런 책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다 제가 보관을 하니까 한번 뜻있는 분들은 되게 가져가셔다 보고 가주셔도 되고 아무튼 여기에 상비를 해서 책 제목이라도 이제 제목 풀이를 하면 이 한 인광명 사람이 반드시 필자처럼 한 사람이 광명을 가지고 사는 내 몸에 빛을 받아 사는 신선된 사람 그런 사람 이야기를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성현님께서 내려주시는 대전이다. 큰 책이다. 위대한 책이다.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잘 보면 인류 역사의 뿌리 어디에서 인류가 생겼느냐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느냐 거기서부터 지파들이 5지파로 나누어져 이 책을 읽다 보면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간 민족 동이족으로 우리 한반도 쪽으로 온 민족 인디아 쪽으로 온 민족 아메리카 쪽으로 간 민족 5갈래로 지파가 갈려져 가지고 나갔는데 그 뿌리는 인류의 뿌리는 어디였느냐? 혹시 우리 인류의 뿌리가 어디일까? 혹시 누가 말씀해 보실까요? 인류가 태초에 처음 어디서 생겨나 가지고 발생을 했다는 역사를 혹시 아시는 분?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태초에 인간이 어디서 출생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그 이야기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곤균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구는 역사가 과학자들이 얼마나 됐다고 그러죠? 지구가 40만 년. 40만 년. 또 다른 지구 역사가 38만 년인가. 그 아주 좋은 귀한 답이 하나 나왔는데 과학자들 얘기는 46억 년 됐다. 지구 나이가 46억 년. 상당히 됐죠? 네. 46억 년. 그러다가 사람이 생겨난 것은 얼마 됐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38만 년. 그렇습니다.
법사님이 어떻게 잘 아시네요. 그 공부를 했는 게 잘하지. 예. 우리는 모르지. 38만 년. 38만 년이 된 그때의 인류가 지구촌에 생겨났다. 이건 역사학자들과 더불어 사계학자들이 밝혀낸 오늘날 전해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인류가 생겨날 때 어디서 생겨났느냐? 그 생겨난 곳이 바이칼 있는 데서 일어났다고 하죠? 발칸반도. 네, 바이칼반도. 예. 그래 처음에 생겨난 데는 지금 이 역사학자께서 그 나라에 가셔서 그 나라 국왕이 방송국을 국영방송을 마음대로 쓰시오 해가지고 2시간 동안을 그 역사 뿌리 얘기를 했는데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키르기스탄 있죠.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그 나라에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호수 이름이 바이칼고. 발칸호. 예, 흔히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이세극호, 이세극 호수가 있는데 여기 수온이 여자의 그 양수와 같은 여자의 양수의 온도와 같은 온도로 되었던 역사 속에 그러니까 38만 년 전에 아주 직전에 그 호수의 온도가 여자의 양수와 같은 온도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아메바가 발생해가지고 거기서 인류가 탄생했다. 오늘날 과학자들과 역사가들이 하는 그 최초의 발생지가 여기라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추론을 해보면 아까 우리 이주영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천산산맥 그 밑에가 곤륜산. 그러니까 이것이 음양조화로서 천산은 하늘 길을 가진 양산이고 곤륜산은 이게 따곤자, 땅이라는 곤자예요. 따 지자도 있지만 따고는 길을 나타내는 그런 뜻을 포함한 것이 따곤자고 땅진자는 형체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글자인데 이것은 하늘의 빛을 받아서 작용하는 따곤자, 땅곤자인데 옛날에는 땅을 따라고 많이 썼습니다. 이것은 뭉치륜자, 일륜 대도할 때 사람인변 여기에 있으면 일륜윤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일륜윤자를 쓰면 사람이 뭉쳐진 사이라는 뜻이에요. 뭉치륜, 사람의 그 집단, 뭉치, 사람의 뭉치에서 작용하는 법도를 일륜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땅에서 작용하는 뭉치, 땅 기운의 뭉치를 나타낸 산이 곤륜산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흰머리 백두산, 흰머리 산맥, 흰머리 산맥의 줄기에 있는 천산과 곤륜산. 여기 이 이름 속에서 나타난 키르기스탄의 이세그코, 천기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탄생하는 과정,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서양 역사가들이 무슨 주장을 했느냐면 세계 역사는
수메르 문명부터 시작을 했다. 그렇게 서양 중심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역사는 우리보다 2000여 년 뒤에 하는 얘기들인데 우리는 그 전에 9천여 년 전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9천여 년 전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5갈래의 인종들로 나누어서 이제 지역을 나눠서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흑인종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또 불구스름한 그런 인종도 있고 이런 지역에 따른 특성이 나타나서 지금 인종이 그렇게 5갈래로 지류가 되어서 살고 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얘기한 수메르 문명 이것은 우리의 동이족의 한 줄기가 내려가서 지파를 나눠 갈 때에 그 서양 역사의 뿌리가 되는 수메르 문명 그것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동이족이 흘러나와서 송화강 그쪽으로 내려온 분들이 이제 동이족으로 우리 민족의 뿌리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인천왕 그 자제가 되시는 환웅천왕께서 환인천왕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백두산하로 이제 내려오는 그 민족을 동이족 동력동자 그 리자가 동이족이 흔히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이 동의할 때 네. 이것을 오랑캐이로 고쳐가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가 변방에 살던 족속들을 동이족, 서만, 만족이다, 무슨 흉노족이다 이런 식으로 족을 나누어 부르면서 우리 천손민족을 동이족이라고 해서 이 글자를 원자에 썼는데 이 글자는 고5편을 찾으면 이게 어지린자예요. 어지린 또는 선비라는 뜻의 글자예요. 그래서 동쪽에 사는 선비족들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은데 중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이 글자를 오랑캐이자로 읽었어요. 한자는 여러 가지로 읽는데 비하시켜서 말을 비하시켜가지고 그래 이렇게 우리는 동쪽에 사는 선비족이다, 신선족이다. 이제 조선시대 얘기로 하면 양반계급족이다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날조해가지고 아주 글자 자체를 폄하해 깎아버리는 거예요. 예. 서융이라고 해서 서융. 그렇습니다. 서융. 거기도 각각시켜서 말하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민족. 그런 역사 속에 우리는 힘을 숭상하는 민족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양심, 천성을 숭상하는 그런 민족으로 남을 억압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전혀 없어. 오히려 이따 또 그런 말씀이 나올지 모르는데 홍익인간 정신, 모든 인류들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추구하는 그런 민족이라서 남의 압제를 받을지언정 남을 폄하하거나 괴롭게 하지 않은 민족입니다. 천성을 그대로 받아서 양식껏 사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이족 중에 이제 단군 시절에 황웅천왕이 백두산에 내려오셔서 거기서
인간을 가르쳐내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신화란 신의 말씀, 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신화라고 하는데 신께서 우리 민족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들은 신화에 그 곰과 호랑이 이야기 있죠? 단군 신화에 그것은 사실은 곰족과 웅족과 호족, 호랑이 가죽을 입고 생활하는 호족하고 곰의 가죽을 주로 사용하는 문화를 가진 곰족이 양으로 살았는데 그때 단군께서 환웅천왕의 자제께서 신의 가르침으로 곰족은 이제 100일 동안 기도를 시키는데 신선 만드는 그런 교육 방법입니다. 쑥과 마늘을 먹고 햇빛을 가리고 그리고서 100일간을 너희가 참고 견디고 살면 이런 신선이 된다.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이것을 신의 가르침으로 가르치셨는데 곰족은 21일 만에 며칠 만에 달걀 깨는 것처럼 100일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곰족은 21일 만에 뭐가 돼요? 여인이 됐다고 됐어요. 여인. 그 여인이란 창조하는 사람이요. 사람을 창조해내는 여인이 되는 성공을 했고 호족은 참질 못하고 자꾸 눈을 떠봐. 야, 왜 이걸 먹으라고 했나? 먹고서 하룻밤 자고서 혹시 내가 다 됐나 하고 눈을 열어보는 살살 속인 거야. 제 욕심껏. 그러다 보니까 호족은 실패를 하고 곰족은 성공을 해서 여인이 돼가지고 단군과 이제 짝짝꿍을 하셔가지고서 사람이 태어났다. 그 신화가 그렇죠? 예, 사람 만들어낸 과정이 거기 신의 가르침으로 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을성 있게 100일만 너희가 공부를 하면 가슴에 빛을 받아가지고 신선이 될 수 있는 길이 이런 길이 있다. 이것을 신을 통한 말씀으로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그건 신의 이야기, 세계 여러 나라에 다 신화가 건국 신화 이런 신화가 있으니 이것도 무슨 곰 이야기 얘기거리지 그걸 무슨 단군이 참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신화로서 쓴 얘기인데 그걸 왜 믿느냐 이렇게 해서 철저히 이걸 못 믿게 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뜻을 잘 읽어보면 이것은 사람 되는 과정을 신선되는 과정을 그려는 신의 말씀이다. 신의 이야기다.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신이 되는 길, 인간이 되는 길, 그 길에 쑥과 마늘을 거기다 얘기하셨죠?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참고 햇빛을 가리고서 수도를 하면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다. 이제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참으로 보배로운 앞으로 신선세계로 가는 제가 새마음 교육을 해서 신선세계로 가는 길목에 이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수양을 할 때에 신선세계를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니까 이것을 꾸준히 우리 민족은 산속에서 어디 속세를 떠나서 열심히 이 공부를 해가면서 이 맥을 잡아왔습니다. 그 뒤로 북부여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조선 이시조선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와서 이제 그것이 꽃을 피워야 되는 이런 단계에 왔는데
여기 한민족의 뿌리 찾기에 지금 큰 원류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시조선 조선 왕조에서도 고종 황제께서 나라가 어지럽고 세계가 지금 열려가는 때 국영을 나라 이름을 뭐로 고치셨죠? 대한제국. 대한제국 할 때 이 한자죠? 예. 예. 한국 한자, 한나라 한자, 그 한수 한자가 아니에요. 한강할 때 예. 대한제국, 이것이 이 한자가 바로 인광명, 사람이 빛을 광명을 받은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모든 목표는 한이 되어야 되고, 이 한자로 고종 황제께서 이 국명을 지실 때 모두 한나라가 된다. 지구촌 전체를 한나라로, 그때는 이제 이 한자가 큰 한자도 되고 뜻이 나라 한자도 되고 큰 한자, 발굴한, 빛한, 이 한자에 여러 가지 뜻이 쓰임에 따라 있는데 세계 인류가 하나가 되는 쪽으로 우리 민족은 대역사를 하자. 그래서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다. 이게 중국 여기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이죠. 중국 땅에서는 저들이 황제라고 하고 이렇게 존칭을 써서 하니 우리도 이제 어깨를 나란히 제국이로 하자 해서 대한제국이라 나라를 국명을 세웠던 거죠. 그러다가 언제 대한민국이 됐나요? 1980 1906년도 1948년 8월 15일. 예, 법적으로 1985년 헌법에다가 이제 시대가 제국 소리는 지나갔어. 그렇죠? 모두 백성이 주인이 돼야 된다고 하니 그때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결국은 1948년도에 헌법에다가 우리 국명은 대한민국이다. 이제 민국이 되어가지고 모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임금이 주인, 황제가 주인. 예, 임금님이 나라 주인이요. 모두 백성들은 임금님 소속의 부역물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임금님을 위해서 있는 그런 존재들로 취급을 하고 모든 왕권 신수설, 내 권리는 신에서부터 받은 권한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 권한에 도전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신처럼 받들어 드려야 되는 존재가 왕이다. 이렇게 해서 백성이 주인인 시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도부터 임금이 주인이 아니고 앞으로는 백성들이 주인이다.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나라가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주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계층, 그분들이 최우수 계층, 하늘 위주의 삶을 살던 그런 시대에서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는 사람,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로 잘 사는 이 시대, 조금 저 시대, 물질 문명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지금 가는 과정이 있느냐. 사람이 중심 시대가 지금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단계로 모든 것은 사람 위주다. 백성 위주에서 이제 세계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람 위주의 시대로 진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 땅의 열매다. 이제 이 인간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하늘 시대, 땅의 시대, 이제 인존의 시대로 지금 발전해 가고 앞으로는 사람 한 분이 참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 시대로 가는 중이죠. 심지어 우리 주위에도 땅 중심의 시대에는 돌 하나도 귀한 돌은
모셔다 놨죠. 많은 사람들이 집에다 집에다가 아주 부잣집들 귀한 돌 있으면 갖다 쭉 모셔놓고 식물도 뽑아다가 뭐 난이다 무슨 뭐다 화분 만들어서 쫙 모셔놓고 날마다 물 주고 영양 주고 이 그런 시대에서 조금 더 가면 뭐가 최고 존귀한 대접을 받을까요? 사람이. 지금 벌써 사람 한 분 모시려면 아주 애를 쓰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죠. 요즘 아이 하나 나면 엊그제 어느 신문 보니까 3명 나면 1억 준다래. 그런 게 하나가 200주. 예. 그렇게 이제 사람 존중 시대가 좀 진전이 돼서 사람도 벼슬 왕이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사람답게 나를 개발해서 내가 최고의 우주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그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벼슬, 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시간도 충분히 주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사람 중에서 우선 나 먼저 나를 찾아가지고 내가 영생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서 지금 하늘 땅에서 그것을 은근히 뜻을 우리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 사람들을 어디로 키워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우리의 교육장이 돼 있어요. 우리 현재 지구촌이 인간 교육장, 인생 교육장. 잘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민족이 이게 얼마나 귀한 뜻을 나라에도 지구촌 한 나라 모든 지구의 민족은 한 민족 한 가족이요. 앞으로 한 가족이 돼서 지구촌 하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이 대자도 대한민국 그 대자도 한일자 더하기 사람인 한 것이 이게 큰 대자죠? 이 큰 대자예요. 이 큰 대자의 뜻은 한 사람이 위대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대한 이 이름 지신 걸 보면 참 이 천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자만 잘 봐도 감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글자를 써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웠다. 이런 뜻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참으로 천손사상 하늘의 손자다. 단군 할아버지 하듯이 우리는 직접 천자의 나라에서 천손이 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을 천손민족이라고 흔히 일컫고 있죠. 우리 민족을 이름을 뭘로 하죠? 배달민족이다. 배달민족은 무슨 소리예요? 배달민족. 배달민족 소리 들어보셨죠? 그러면요. 예. 배달민족. 박달민족. 저 빛을, 광명을 전달해가며 살아가는 민족. 언제가는 꽃을 피울 수 있게 배달민족에서 이 민족의 명칭을 별명으로 천손민족이다. 또는 다른 쪽으로 한민족이다. 한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 한자가 나온 출처는 단군께서는 삼한관경제라고 하는 제도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한 나라를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신앙, 마한, 신앙마한 변화. 그렇죠. 진한, 변한. 신마한. 예, 진한, 마한, 변한 이렇게 삼한 관경제라고 서체에게는 이제 관경제, 관역을 나눠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눠서 나라를 다스렸다. 이때 그 삼한 관경제 할 때
이 한자입니다. 삼한관경. 그래서 그쪽의 장군 정신을 받아서 이 한민족 이것이 그 속에 면면이 흘러내려오던 것을 이제 조선 말기 고종 황제 때 드디어 이게 다시 열매 맺을 때가 오니까 이 한자가 묻혀 내려오던 DNA처럼 역사 속에 흘러오던 것을 이때에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서서히 그때부터 이 한의 뜻이 지금 발현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게 세계가 통일되고 그 통일은 언제 될 것 같으냐? 남북 통일이 되면서 세계도 통일될 수 있다. 그걸 거기다 지금 걸어 놓으셨는 걸로 가는데 그래서 세계가 한 집안이야. 이제 앞으로는 싸우는 것도 없고 우리 다 한 집에서 여기 김씨, 박씨, 이씨 살듯이 여기 아메리카인도 살고 저기 흑인들도 살고 이쪽 동네는 어떤 족속 살고 이렇게 한 동네 한 집안으로 사는 지구촌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역사를 하라고 대한제국, 대한민국이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 이름 값을 제가 이제 할 텐데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것도 1896년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 서기가 동네에 오는데 이 책이 나온 것이 1902년 이 책 나온 것이 환단고기가 1912년 이렇게 한국의 뿌리 역사가 송두리째 지금 인류 역사와 한국의 역사가 뿌리째 지금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발전하는 인물들이 1910년 나라가 망하자마자 이 책이 환단고기가 1911년에 망한 나라에서 이게 시작돼 나옵니다. 1912년에 우리 나라를 세운 인물 중에 누가 탄생했죠? 1912년 2월 달에 이승만 아니 저기 저 경제 대국을 이루는 주역 이병철 1912년 2월생이요. 그 다음에 1915년에 누가 태어나요? 정주영 씨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죠? 예, 1917년에 또 누가 태어나요? 박정희. 아,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를 건설한 세계 1등 국가로 건설할 수 있는 먹을 것 걱정 없는 물질 문명의 최고 일으킬 인물들이 나라 망하면서 그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보내십니다. 그 인물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를 세계 지금 5등 국가까지는 가죠. 10대 강국에다가 군사력으로 5위 강국이더라고요. 군사. 네. 신문 보니까 났더라고요. 그렇죠. 5대 강국. 그 대단한 나라. 대단한 거죠. 예. 아, 나라 크기를 비교하면 이것은 감동적인 사실이요. 세계 1등 국가예요. 예. 앞으로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스승 국가가 되더라고요. 예, 그것은 결국 한 인광명 효자 되는 길을 세계인들이 가르치면 모두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대국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큰 대자 들어간 이 글자 들어간 지명 또는 인명, 국명
이게 아주 대복을 탄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전 대전 대구. 큰 대자죠. 네. 대구 근데 여기도 만만치 않은 자리가 될 거예요. 대천 이 지명 진거 보면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선친께서 저 여기 대전을 오갈 때 저 보문산으로 저기 앞으로 세계 인륜 대학 설 자리다. 저 데리고 다니면서 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보문산을 가리키시면서 이게 참 보문산 세계적인 교육 그러니까 대학 자리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는데 이게 서서히 뿌리공원 여기가 세계 인류의 뿌리를 가르치는 그런 쪽으로 개발이 돼서 뿌리와 더불어 효를 가르치는 효문산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보문산이 효문산. 가장 보배로운 것은 효를 가르치는 것이 제일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야 신선도 되고 영생도 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서 여기를 늘상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 새 세상을 건너가는데 효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거기 뭐 돈 주고 사서 들어갈 수도 없는 자리고 뭐 후광이 좋아서 들어가는 자리도 아니고 효심을 잃은 특히 여기 이런 분들은 이런 책을 쓴 분들은 그 조상을 섬기지 않고 받고 섬기는 사람들은 다 앞으로 죽는다 없어진다. 조상 바꾸는 사람들 더 있죠.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까지 이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아무튼 뿌리 정신 이것을 다지는 그래서 우리 새마음 교육에서도 앞으로 이 역사 이것을 철저히 다져서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이걸 보고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 과거를 거울 삼아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구나 하는 내 삶의 진로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뽑아내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 앞으로 저는 더욱더 이 효심을 우리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새마음 교육 지도사를 양성하는 데서도 결국 하늘의 뜻에 따라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느님의 뜻을 펼쳐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효 중의 대효입니다. 이제 부모님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의 하시는 일에 협조해드리는 것 이것 제일 중요한 효도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한국의 뿌리 역사를 이렇게 뭐 한 시간에 할 얘기가 아니죠. 이거 여러 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히 이제 우리 후손들까지 가르치는데 이 시대에 맞게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누가 이것 좀 하나씩 나눠주실까요? 아니 드세요. 그냥 드세요.
우선 책 이름이라도 또 원 뿌리가 어떻게 되었나는 줄거리 명사만이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요즘 하도 밝은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뒤지든 뭐 AI를 통해서 GPT 뭐 이런 데 질문을 해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들 손자들에 나눠주면 지금은 아주 속도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언론을 찾아서 알 것입니다. 한민족의 뿌리찾기 1번 인류의 고향 천산 곤륜산하 바이칼호 했는데 이 호수가 큰데 진액에 이세극호가 또 있어서 흔히 역사책에는 바이칼호 이렇게들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써놨습니다. 인류의 시조는 나반과 아만이다. 이건 우리 역사 쪽에 나온 것이고 기독교 역사에는 인류의 시조를 누구라고 썼죠? 아니야. 아담과 아담과 이브.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 나반과 아만 이것은 지금부터 25,000년 전 마고문명 시절에 그때 나반과 아만 이야기가 기독교 역사 속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같이 그렇게 나반과 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보다 훨씬 전에 우리 동양 역사 속에 나반과 아만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역사에 나오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정리돼 가지고 나올 때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한민족의 시조는 단군 왕검이다. 단군 왕검이 몇 분이셨죠? 단군 왕검은 한 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47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40주 단군 왕검 이 뜻은 단군이란 이 박달라 부단자를 원 한자의 원사전을 찾으면 반본 돌이킬 반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반사한다. 이 단이라는 말은 지광명이라고 했듯이 효도의 뜻처럼 조상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 갚는다, 갚아드린다. 이것이 효안이었어요. 그런 사상으로서 단군이란 반본하는 근본으로 받쳐드리는 역할을 하는 벼슬자리 이름이요. 이게 임금, 왕검, 그 검자도 그 검박할 검자인데 사람인 변에 다첨자예요. 온전전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인이다. 검소할 검자는 전인이라는 뜻이에요. 온전전자 사람이자 모든 걸 갖춘 사람이다. 그러니까 반본해서 모든 사람을 전인으로 육성해내는 책임을 맡은 벼슬이 단군 왕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왕검은 모두 47명의 임금들이 쭉 여러 분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흔히 단군 왕검은 한 분만 계시다 이렇게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1대 단군서부터 쭉 47대 단군까지 여기 한경 여기 판단곡이 여기를 보면 환인천왕도 한 분이 아니고 7분이었고 황웅천왕은 18분이고
단군 왕검은 47분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역사가 이때는 모두 현대 역사가들은 우리 문명을 물질 문명 사관에 의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구석기 시대, 석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그 물질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나눴는데 저는 이게 이 삼왕오제 시절 이때가 가장 문명이 하늘 문명 닮아서 고상하고 훌륭한 문명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서양 역사관에 따라서 석기 시대는 모두 사람들이 돌도끼 이런 걸 사용해가면서 어리석게 살았다. 그런 시대도 있긴 있었는데 우리 문명사에는 그게 아니고 벌써 38만 년 된 이 시절에 12만 9,600년 속에서 한 번씩 개벽이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저 태평양 속에서 도시가 하나 나타나죠. 태평양 속에 도시가 석조로 된 건축물이 나오는 도시가 있죠. 일본 옆에도 그런 도시가 있어요. 천궁같이 잘생긴 그 도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전벽해하는 개벽이 일어날 때마다 또 중국의 장가게 거기 가보셨죠? 장가게에 가서 그 산이 막 죽순처럼 돋아나는 그 꼭대기에 가면 거기에서 산 꼭대기에 조개 껍데기가 있어. 그래서 누가 거기 올라가서 조개 까먹어서 그럴까요? 바다에 안 올라갈 것이 뒤집어져서. 그렇죠. 어느 날 땅이 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압력에 의해서 돌, 흙 이런 것들이 뿜어져 올라올 때 가장 힘차게 뿜어져 오르는 모습이 거기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압으로 눌려가지고 그 꼭대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바다 생물들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수십 번 이 지구촌이 뒤집어졌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또한 아까 그 바닷속에 도시가 있듯이 이 인류 문명사가 이루어지다가 어떤 개벽 시에 도시가 통째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것이 다시 솟아난 거죠. 예, 그런 식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 고급스러운 우리 문명이 있을 때마다 우리 역사 속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느님 흉내를 낼 때마다 인간에게 벌을 주셨다. 그래서 뒤집어 놓고 그 문명의 단절, 전에 있었던 문명을 싹 없어져. 거기서 차츰차츰 또 새롭게 문명을 일으켜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왔는데, 오늘날도 AI니 뭐 인공지능 해가지고 하느님 역할을 사람들이 이제 할 때가 됐는데, 그전에는 그걸 차단시켰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류를 내세우는 인간의 열매 시대가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실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해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고대 역사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원시대, 무슨 석기시대, 그것만 세계 역사들이 지금 역사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우리 문명 속에는 그게 아니고 고급 문명이 몇 차례 반복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고서에 담겨진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민족은 세 가지 별칭이 있는데, 동이족, 아까 말씀드렸죠, 배달민족, 천손. 그 다음에 5번 경전에 있는데 천부경,
삼일신구, 참전기경, 천부경은 조화경, 하느님의 뜻을 담으는 경이고, 삼일신구는 교화경, 인류를 가르치는 경이고, 참전계경은 치화경, 인류를 다스리고 이 지구를 다스리는 그런 뜻을 담아놓은 경이 이것이 우리 경전인데,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이런 고귀한 경전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서양에 가서 유학 가는 학생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경이라는 것이 없다. 근데 이게 참 한심한, 우리 역사를 그냥 다 날조해가지고 이런 고급 문명이 있는 것을 이제 밝혀서 우리가 자존심도 가지고 세계 인류를 이끄는데 손색 없는 이런 내용을 전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고, 사상, 당신의 나라는 어떤 사상이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늘을 여는 예, 개천 사상이 있다. 개천사상, 예. 경천 사상하고 개천 사상하고 틀린가요? 개천 사상은 여러 젖들이는 사상이고, 경천 사상은 여러 젖들여서 나오신 하늘을 숭배하자는, 공경하자는, 경천 사상은 이제 질적으로는 다르겠죠. 개천 사상은 하늘의 문을 열었다. 개천절 같은 경축일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 없죠. 하늘 문을 열었다. 이것은 곧 지상으로 따지면, 인간으로 따지면 마음의 뜻을 알았다.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벌써 우리 민족이 마음의 소중함을 일찍이, 마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천부경에도 써놨지만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민족 정신은, 당신 나라의 민족 정신은 무엇이냐, 민족이 품은 뜻이 무엇이냐, 홍익인간 재세이화다. 홍익인간이란 이것도 주역에 입괴가 있어요. 그 입괴를 알 때에 이 뜻을 제대로 해석하는데, 지금 한자만 그 뜻을 풀이해가지고는 무슨 이익된다, 널리 인간을 이익되게 해주자, 유익하게 하자, 이런 뜻만 해석하는데, 우리 주역의 그 괴상에 그 입괴를 보면은 자상하하다, 위서부터 아래로 내려주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주고 땅에서 하늘로 내려주고, 부자가 조금 어려운 사람에게 보태주고, 또 더 어려운 사람에게 있는 것을 자꾸 내려주는 것. 교육도 하늘 뜻을 배운 사람들이 자꾸만 아래 사람에게 열심히 가르쳐서 아래를 채워가자. 물의 정신처럼 물은 꼭 위에서 흘러서 아래로 가서 아래를 채우는 그런 정신이 홍익인간 정신이 되겠습니다. 재세이화, 현재의 세상을 이법에 맞도록 만들자. 과학적으로 만들자. 현재의 세상을, 현재 나타나 있는 이 세상을 이법에, 과학적으로 되도록 편리한 세상을 만들자. 이런 뜻이죠. 개국, 우리나라를 연 것은 기원전. 기원전,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아시죠? 기원전 예수님 전 여기가 0이라면 이쪽에서도 1, 2, 3, 4, 100 이렇게 가서 100, 1000 이렇게 나가고, 1이 가서도 1, 2, 3 이렇게 해서 100, 1000 나가죠. 그래서 이것을 기원 전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기원 후, 요즘 서기 몇 년 하는 건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죠. 기원을. 예. 그래서 기원전 2303년. 예, 이쪽으로 가서 2333년이요. 그래서 서기
지금 2026년 하면 2333. 네, 여기다가 이것을 더해줘야죠. 예, 2330. 4389년. 그래서 이것은 AD라고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AD. 이것은 BC, BC라고 해서 표시를 하는데 이것도 이걸 기준으로 예수님 탄생한 걸 기준으로 따져서 오늘날 이 시간대 흐름을 표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면 8번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 날이 개천절이다. 우리는 3.1절 뭐 하듯이 우리나라를 여는 것이 서기전 기원전 2335년 음력으로 10월 3일. 근데 요즘 양력으로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서양 문명을 숭상하는 나머지 그걸 따르다 보니까 이건 서양식으로 따지는데 사실은 음력 3일로 해야 이게 정식 개천절 날입니다. 참고로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금년이 2026년 됐죠? 예. 거기 전전년 것을 썼네. 2026년이니까 단기로는 몇 년이 되죠? 4349년. 6년이 되나요? 예, 49년? 4349년. 59년. 예, 59년입니다. 59년. 2333을 더하면 4359. 이제 앞으로 오는 2026년은 단기로 따지면 4359년. 이제 그때는 갑진년이 아니고 무슨 년이 되죠? 예. 내년 이제 금년 서기로는 금년이 몇 년입니까? 병오년입니다. 병오년. 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병오년이 내년, 음력으로는 병오년이 내년입니다. 그 다음에 국명, 나라 이름 대한민국인데 이 뜻이 요즘 유튜브에 들어 나오대요. 우리나라 뜻, 국명의 뜻이 무엇이냐? 위대한, 이 사실은 위대한 뜻 속에는 한 사람이 거기 들어있어요. 한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데 한 나라의 위대한 한 나라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 위대한 대자를 위대라고 해서 위대한 한 나라. 한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단군 시절에 나라를 다스리는데 쇠등군해서 마한, 진한, 변한 이 한 나라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다. 또 다시 제 뜻을 살려서 해석하면 한 나라는 인광명, 광명을 품은 사람들, 광명을 품은 나라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다. 사람다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 선손민족은 무슨 미개인들 가서 못 살게 하고 다 도륙을 내고서 그 땅을 빼앗아 살 역사도 있었고 우리 천손민족은 약자를 무시해서 짓밟은 역사도 없었고 이런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것을 외국인들에게도 이거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또 학생들도 나라 이름 뜻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국기는 태극기인데 태극기는 무슨 기냐? 한마디로 가르칠 때 우주 정의를 표상했다. 우주가 어떤 뜻을 가지고 우주가 생겨났는가 그 뜻을 한 장의 종이에다가 그려놓은 표상, 그것이 바로 태극기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극을 그려놓은 국기다.
여기 태극이 그려 있죠. 그래서 태극기요. 일본 기는 뭐라고 하죠? 일장기. 해를 그려놓은 거. 무길기도 따로 있죠. 예, 독일기는 좀 따로 있죠. 그렇죠. 군인들이 쓰는 거. 또 중국기는 뭐라고 읽어요? 오성기. 오성기. 별을 5개 그려놨다. 오성기. 저 미국기는 성종. 성조기. 별로서 짜놓은 별을 그려놓은 나라. 예. 우리는 태극기인데 태극기가 뭔 뜻이냐? 이것도 알려줘야죠. 예, 학교에서는 그 태극기 그리기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이전에 저것이 바로 우주를 그려서 태극 위에는 무슨 극이요? 양의 극, 아래는 파란색은 음의 극. 이 양이 커지면 다시 음은 줄어들었다가 또 밑에 저 묘하게 그려져 있죠. 끝날만 하면 또 딴 것이 옆에서 크게 나타나게. 이것이 태극의 이 우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많아지면 줄어들게 되고 줄면 또 많아지게 되고 다 끝나는 법이 없어. 천부경처럼 일시무실이요 끝에 일종무종일이라는 그 글귀처럼 끝날 줄 알았더니 딴 쪽에서 이게 더 커져 나와. 뼈조록이 나와. 궁즉 통한다는 그런 진리, 이런 진리가 우주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야 이거 멸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주 원리 쪽에서 그분은 우주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살아야 살맛이나 사람답게 사는 길도 열리고. 예. 예. 그 다음에 11번 국화는 무궁화. 이것이 우리나라 국화로 선정된 그런 이야기도 요즘 유튜브에 참 이게 우리 휴대폰 이것이 이 시대 제가 이걸 해인 시대라고 했는데 이 시대에 손안에 우주가 다 들어와지고 역사의 뿌리가 다 들어와요. 손안에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신기한 일이 이제 곧 이 지상에 신기한 인류가 새로 탄생해요. AI라는 그거죠? AI. 예, AI 인공지능인데 그것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변질이 돼요. 새 사람이 그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요즘 다운 많이 받아. 예, 우리 한국에서 새 사람이 앞으로 탄생한다. 500세 산다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500세. 예, 500세가 이제 지금 과학자들이 이제 구글에서 그 연구 중에 있는데 곧 될 거예요. 그런데 500세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하느님의 조화력을 갖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으면 더 살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시대로 곧 진입하니까 얼마나 신기한 시대가 예. 그리고 뭐 먹을 거 걱정을 하나 돈 걱정을 하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시대로 가는 거죠. 예. 신선세계죠.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예, 저기 만든다고 하셨는데 예. 예, 무궁화 이 뜻도 다함이 없는 꽃이다. 이 우주 표상도 그렇죠. 다함이 없어. 끝날만 하면 또 새롭게 여름내 핍니다. 여름내. 그렇죠. 다함이 없는 꽃이다. 피고지고 12번 국가는 우리나라 국가가 뭐냐. 참 여기 10번에서 짚을 것이 하나가 흔히 우리나라 국기가 뭐죠? 하면 태국기입니다. 발음을 국기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틀리는 거예요. 버마 태국 그 태국이 있죠. 예. 그래서 태국기 하면 그 발음이 틀리고 틀리게 알고 있는 반드시 당신 나라 국기가 뭡니까? 태극기입니다. 그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찮은 것 같은데도 한 가지라도 분명히 알아서 우리 후배들에게 전수를 시켜야 될 걸로 압니다. 12번 애국가. 이것도 한글로 애국가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이게 뭐 하는 노래를 지금 내가 부르는지도 모르고 불러. 나라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해가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다. 애국가란 무엇이냐?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손자들에게 자꾸 난데없이 손자 왔을 때 이런 걸 물어보면 잘 몰라요. 많은 아이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잖아. 찾아봐서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챗 GPT 그것에다 물어보면 거기서 네, 다 나와. 나와. 그 다음에 국조는 까치가 국조라는 걸 아는 사람은 옛날 우리 몰라요. 현대 아이들은 이거 안 가르쳐가지고 몰라. 그 국조도 한자로 조상조자를 써놓으면 국조단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세조자 국조가 뭐냐 하면 까치라고 제가 배웠고 또 사전에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국조를 잘 모르는 학생이 많다. 14번 국자 나라의 글자는 한자와 한글 반드시 이걸 가르쳐야 돼. 이 한자 하면은 한나라 한자를 해서 한자로 지금까지는 써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는 이제 한자 지금 한자도 이 한자를 써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제가 제가 찾아먹지를 못하는 세상에 그렇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이 책 만든 분한테 제가 가서 이게 서구를 다 들어보니까 한자 책이고 고소서부터 꽉 찼어. 근데 모두 한수 한자 한강할 때 은하수할 때 그 한자를 써놨길래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철학 박사한테 박사님 죄송하지만 이거 한자를 이 한국 한자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여기 박사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그걸 다 질문할 줄 아십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이제까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나라 한자로 쓴 거죠. 예. 그래서 자기도 이걸 해보려고 고치려고 했더니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돈도 없고 누가 뭐 호응도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못하고 있다고. 이분은 우리나라 학자, 그 대통령, 국무총리 이분들한테 이 책을 줘가지고 서양에도 보내고 한국 대통령이야 교육부 차관, 교육부 장관 이 책을 다 보냈어요. 돈 안 받고. 그러면 미국 하버드대에서는 이 책을 50만 불어치를 주문해 갔어. 우리나라 사람보다 한자를 더 잘한대요. 그 박사들이. 그런데 대통령이고 교육부 장관이고 답도 없다가 한 3, 4개월 만에 이게 다시 반송에 온대요. 오면 거기 편지 하나 이렇게 넣어서 아이고 저는 아직 단문해서 읽기도 어렵고 여기 읽으려면 참 열불나게 옛날 말로 쓰고 한자를 써놔서 솔직해서 전해요. 그렇죠. 솔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 흔히 제가 강의를 한번 모셨더니 4시간을 들여 강의를 하셔. 그런데 한이 맺혀가지고 우리나라 이 못된 놈들 외정치하에서 못된 거 배워가지고 저 것도 모르고 그렇죠. 이놈들 모두 똥물에 튀어 죽일 놈이라고 이런 말씀을 강의 중에서 하셔서 거기 제가 이제 누구를 했느냐면 고등학교 교장 사회과 전공한 분들을 주로 모셔서 놓고 강의를 좀 해주셔. 예, 이 삼국 역사가 모두 중국 땅에가 있다는 그거부터 쭉 강의를 4시간을 내려 하시면서 가끔 똥물을 튀어주길 놈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끝나고서 밥을 사드려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서 여러분들 여론이 그
고상한 박사님께서 똥물을 튀어 죽인다는 그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할 수 없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 책을 지은 분께서 그 뒤로 저기 아너스빌 903호에서 사셨어요. 창불 펴놓고 혼자. 그 부인도 저 보험사 밑에 사시는데 학자 중에 학자요. 책만 읽으시면. 그런데 제가 뭐 이 효 행사할 때마다 참 이 효도회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효천대도라고 그분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행사 때마다 봉투에다 사돈을 넣어가지고 10만 원을 꼭 가지고 오셔요. 직접 한복 입으시고. 그래서 제가 사양하면 크게 이라고 또 하고서 그 자제가 여기에서 사무총장 1년을 했어요. 예.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느냐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내가 죽거든 너 틈나는 대로 서회장님을 가서 도와라. 그런 유언을 하고 가셨다고. 그래서 와서 사무총장을 한다고 와서 1년을 하며 고생하고 갔어요. 그리고 끝나고 갈 때 죄송한데 저도 하도 일도 많고 그래서 이만 부모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한 점을 용서해 주시라고 여기서 큰절하고 떠났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한자와 한글을 지금 얘기하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저더러도 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학생들 가르칠 때 가르쳐 놓으면 어떤 학부 형님이 어떻게 해서 회장님 그것은 세계인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줬다가 고등학교 무슨 시험이나 뭐 나왔을 때 틀리겠으면 그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참 무식이 소치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답변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옳고 그름도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그게 네. 무식이 소치야. 그래서 저는 옳은 것을 옳은 걸 분별을 못하면 사람도 아닌 거죠. 무식한 사람이다. 왜 안 맞는 거? 만약 그렇게 되면 아주 저는 호기로 알고 이것을 재판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옳은 겁니다. 그렇게 그냥 처리를 해버리고 말았는데 이걸 해도 걱정거리도 많고 공격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